네, 지금부터는 4월 셋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뭐 주요 일정들을 한번 챙겨 주시죠. 네,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이죠. 4월 18일은 중국의 1분기 이제 GDP 성장률 그게 좀 나오게 되고요. 높지 않다고 하죠. 네, 예상치가. 예상치가 좀 많이 낮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또 지표가 나오는데 3월 소매 판매 데이터도 나오고 또 3월 달 산업 생산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19일 화요일에는 미국의 3월 주택 착공 건수가 좀 발표가 되고, 네, 본격적으로 미국도 실적 발표 들어갑니다. 넷플릭스가 시간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고요. 4월 20일 수요일에는 연준의 이제 베이지부 이제 경제활동 동향 경제 동향 네, 보고서라고 보고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ASML하고 이게 그 EUV 장비 만드는 회사죠. 여기랑 테슬라가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고, 그다음 메타 플랫폼이죠. 페이스북 예전에 그 회사가 게이밍 쇼케이스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VR이라든가 뭐 이런 기기들 게임 이런 걸 공개한다고 하니까 지켜보시고, 또 중국에서는 인민은행이 대출 우대 금리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기대들이 크죠. 예, 맞습니다. 낮춰주면 그리고 좋은데. 4월 21일 목요일에는 한국의 수출 데이터 1일부터 20일까지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유로존에선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유럽도 발표가 되고, 이때 그 IMF에서 패널 토론회가 있다고 하는데 파웰 의장하고요 라가르드 ECB 총재가 서로 또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을 네, 서로 대표하는. 예.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4월 22일 날은 그 영국과 독일이 각각 4월에 그 제조업 PMI 지표 발표가 있고, 라가르드 ECB 그 총재가 또 발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이지만 그 KB금융이 분기 배당을 이제 결정을 하는 그 이사회를 연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어떤 결정이 내릴지 모르겠지만 분기 배당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변수는 어떤 쪽일까요? 일단 이제 월요일부터 중국의 그 경제 성장 이게 좀 중요하죠. 경제 성장 전망치가 낮아졌고 한 4.3%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낮아진 걸 더 해야 할지, 왜냐하면 지금 워낙 지금 뭐 투자 심리도 안 좋고 셧다운 그 리스크가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경기가 정말 얼마나 악화됐을지 이걸 많은 분들이 숫자로 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악화된다고 해서 악재는 아니고 오히려 악화가 더 되면 부양책이 더 세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숫자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진짜 금리를 어느 정도 낮출 것인지 이거를 한번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아까 뭐 말씀드린 목요일 날 파웰과 라가르드가 동시에 이렇게 또 토론하는 경우 별로 없는데 어쨌든 여기서 어떤 발언들을 해줄지, 그러니까 결국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을 대표하는 각각 수장들이 각각의 이제 그 정책 방향이 있잖아요. 통화 정책 방향. 통화 정책 이거에 대한 이제 시각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묘한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또 발언에 의해서 유로화라든가 달러에 영향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좀 한번 이제 기사들이 나오면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역시 미국 기업들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는데 역시 한국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ASML하고 테슬라 같습니다. ASML은 EUV 장비 요거 생산이라든가, 왜냐하면 EUV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대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또 더 늘릴지 여전히 제한시킬지 이거에 따라서 또 장비 도입이 또 달라지니까 잘 지켜보시고, 테슬라는 역시 뭐 이번에 트위터 뭐 인수한다는 또 얘기가 있어가지고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실적으로 이런 또 논란들을 잠재워 줄지, 왜냐하면 테슬라도 상해 공장 뭐 셧다운 당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2차 전지 주가하고 관련이 있겠죠. 특히 우리나라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이미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소재도, 그래서 테슬라의 실적 발표, 특히 중국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실적에서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올해 이제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썩 좋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회사채 금리도 이제 같이 올라가고 부담이 되고, 그거는 결국은 기업의 어떤 순이익이 이제 감소되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건 결국 우리 국내 경기하고 또 증시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또 이익 추정치도 작년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올해 이익 증가율이 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추정하는 기간마다 다른데 작년에 100% 증가했거든요, 이익이. 근데 이제 전년 대비. 근데 이제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1%. 물론 작년에 100%고 올해도 성장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게 역기조 효과가 생겨버린 거죠. 작년이 너무 높았으니까 그런 영향을 받고 있고 추정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의 또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인데 다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이런 뭐 금리 상승 또 경기 침체, 이익 추정치 하향 이런 것들이 또 그동안 거의 지금 작년 7월부터 시장이 빠졌잖아요. 거의 한 8개월 됐나요? 8개월 피크 아웃이라 하죠. 예. 예. 그때부터 미리 선반영을 하면서 빠지고 있었어요. 증시 자체가. 그래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한국 증시가 또 급락을 하고 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좀 고무적인 게 이익 추정치가 떨어졌잖아요. 요즘에는 안 떨어져요. 오히려 일부 조금씩 반등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일종의 바닥을 친 워낙 셈이네요. 바닥을 쳐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원자재 가격이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 몇 주간은 원자재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 됐어요. 또 예. 국제 유가도 그때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정치에 그런 게 반영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원자재 가격이 안 올라가나? 이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익 추정치가 조금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국 시장이 지금 퍼가 작년에 15배였거든요. 지금 10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참 좋을 때 15배.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도 지금 충분히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전자, 현대차는 물론 지금 주가는 안 좋지만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가 뭐 위기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숫자를 보면은 너무 단단한 기업은 맞아요. 실적들은 좋았죠. 좋죠. 예. 그러니까 1, 2, 3월이 위기였잖아요.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인데 삼성은 역대급 실적을 또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랑은 달라진 거죠. 과거에는 뭐 이렇게 경기 둔화되고 금리 오르면 우리나라 기업들 또 망한다. 뭐 이거 진짜 위험하다. 적자 난다. 이 걱정부터 했는데 지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 기업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초 체력이 굉장히 단단해진 거죠. 외부 변수에 취약한 건 맞지만 옛날처럼 무너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워낙 단단한 그런 그 펀더멘털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저는 없다. 다만 이제 여기서 약한 고리들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격 전가 못하는 기업, 현금이 부족한 기업 이런 경우는 금리 올라갈 때 취약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렇게 금리가 자꾸 올라가게 되면은 이 대출 받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설비 투자를 또 많이 해야 되는데 현금이 부족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한테는 또 나중에 리스크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높은 이자로 또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걸 못 받으면 또 어떻게 되죠? 유증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형주들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데 좀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 중에서 좀 여러분들 좀 재무제표 꼼꼼히 보셔가지고 좀 부채가 많은 기업은 네.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많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지가 못했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 국내 반도체주의 어떤 눈높이랄까 이것도 좀 낮춰야 될지 아니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또 미국하고 좀 다른 차이가 있는지 어떨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 한 달 고점 대비해서 16%나 빠졌거든요. 네. 나스닥이 9% 빠진 것보다 더 많이 빠졌고 엔비디아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0% 가까이 빠져버렸어요. 그 잘 나가던 업체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좀 빠졌는데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은 미국은 비메모리가 높죠. 마이크론 제외하고는 이제 메모리 쪽은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아요. 주로 또 설계업체가 네, 많죠. 설계업체. 근데 네. 그래서 거의 비메모리죠. 네. 근데 미국도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는 첫째가 금리가 너무 올랐고요.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할인 받는 거고 엔비디아 제가 PER을 봤더니 55배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작년에 3% 빠졌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 부담 그리고 세 번째 경기 둔화 우려 이제 IT 수요 줄 거다. 요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미국의 반도체가 약한데 안타까운 건 미국이 또 빠지니까 한국이 같이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한국은 이미 작년부터 좀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눈높이를 더 낮출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제가 밸류에이션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실제 SK하이닉스가 역사적 최하단 PBR이 0.94배거든요. 그거를 적용을 해봤어요. 올해 연말 그 주당 순자산 같이 대입을 해가지고 PBR을 계산해봤더니 0.94배가 97,000원 나와요. 근데 지난주에 11만 원 깨졌잖아요, 한번. 예. 그러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거의 최하단까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 부담이 전혀 없고요. 삼성전자는 PBR 그 평균치 있죠. 중간 밴드 정도로 봤을 때는 7만 원 후반 정도가 나와요, 평균이.
근데 지금 1.3배까지 떨어졌어요. 1.3배가 역사적 평균의 이제 바로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보통 5개로 나눠요. 구간을. 그 세 번째가 중간입니다. 이 예. 중간이 평균 거기가 한 1.5배, 6배 정도 돼요. 거기가 7만 원대 정도 되고 1.3배가 얼마냐면 6만 6천 원. 지난주에 찍었죠, 6만 6천 원. 예. 거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 여기가 비싼 건 아니에요. 굉장히 여기도 저평. 그러니까 1.3배로 잘 안 옵니다. 한 번씩 가끔 오는데 그리고 코로나 때 가격 기준으로 제일 저점이 4만 2천 원까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PBR이 1.1배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때 진짜 위기 때니까 그때 가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5만 5천 원 정도 나옵니다. 1.1배가. 5만 5천 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PBR. 근데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럼 코로나 한번 더 터진다는 얘기인데 네. 그건 진짜 위기 때 그런 거고 그래서 거기까지 갈 가능성 거의 없고요. 1.3배가 바닥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과정 하에서는 1.3배 왔다가 1.6배, 좋으면 1.9배까지 가요. 이 밴드인데 1.9배와 3배 사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온 거예요, 사실은. 그게 6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밸류상 바닥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삼성전자를 굳이 뭐 매도하는 건 실익은 없는데 다만 외국인들이 이걸 계속 던지니까 이게 언제 끝나느냐. 그게 좀 끝나줘야 주가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게 이러면 5월에 이제 착공이 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뭐 반도체 규제 완화 상징이다 그럴 정도로 네. 말하자면 하이닉스에는 상당한 호재라고 봐야 되는데 주가는 여전히 부진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제 주가 부진하냐면 그러니까 2019년도에 발표한 다음에 이제 삽도 못 뜨다가 아직 이것도 결정된 건 아니죠. 네, 이제 기대감이죠. 예, 기대감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착공이 허용되지 않을까 이제 이 기대감이 있는데 이 규모가 120조 되고 여기에 소부장 기업들 한 50개가 참여를 한대요. 네. 굉장히 의미는 있는데 다만 이걸 착공을 해서 건설되는 기간이 3년이에요. 2025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당장 하이닉스에 뭐 실적 반영됐거나 없기 때문에 당장 주가에 영향을 줄 수는 없고 그리고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요. 100%.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영향을 못 주고 다만 이런 투자가 들어가면 소부장 기업들한테 좋은 거죠. 하이닉스보다도. 그래서 오히려 장비나 부품 쪽을 만약에 이런 뉴스 때문에 내가 좀 접근을 하고 싶으면 네. 소부장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하이닉스한테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죠. 너무 늦어졌잖아요. 지금 하는 시기가 2019년에 했어야 되는데 늦어졌지만 어쨌든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다만 우려를 하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이 뭐 물론 하이닉스는 메모리 쪽이지만 그 TSMC, 삼성전자, 인텔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공장이 대부분 완공이 돼요. 그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늦어버린 거죠. 25년 완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걱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지금 삽을 떠서 좀 착공을 들어가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예. 그 말이 나온 김에 사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올해 이제 출범하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투자가 약간 지지부진한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새 공제를 예를 들어서 늘려주고 하면은 조금 더 잘 되면서 또 주가에도 뭐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그거는 반드시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왜냐면 옛날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게 전 세계가 다 지금 이제 반도체 하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뭐 거의 국가 네, 대항전이죠. 국가대회 유럽도 그 우리가 생각도 안 했던 스페인마저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한국은 반도체 메모리 강국인데 여기서 또 도태될 수도 있거든요. 투자가 늦어지면 기술 경제에서 밀릴 수 있고 파운드리는 파운드리 또 해나가야 되고 파운드리는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도 분명히 언급을 했죠. 예전에 후보 시절에 이젠 총칼 가지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반도체 갖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반도체에 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세액 공제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런 투자가 일어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중소형주들한테는 굉장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꼭 한번 공부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대차가 미국 엘라베마에 지금 3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전기차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았으니까 상당히 네. 뭐 좋은 주가 호재 예.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자동차주 부진했던데 약간 반전의 계기가 될까요? 이게 뭐 현대 기아차의 주가에는 큰 영향을 안 줬는데 일부 부품사는 급등했어요. 아. 이 뉴스가 나오면서 왜냐하면 예. 그 미국에 같이 진출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공장을 신규로 만드는 건 아니고 증설을 한다고. 증설하는 전기차 거죠. 예, 예. 전용 공장. 전용 공장은 나중에 또 따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번은 이제 증설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친환경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생산 라인을 따로 예, 라인 만든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산타페 하이브리드 네. 하나가 있고 제네시스 GV70 요거 이제 전기차죠. 예. 요거를 이제 올해부터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그리고 현대 기아의 약점으로 주목받는 게 이제 지금 대부분의 전기차를 울산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니까 현재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우려를 불식시킨 거죠.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있다. 그리고 지금 현대 기아가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2등하고 있거든요. 테슬라 다음이에요. 그래서 일단 상품성은 입증이 됐어요. 근데 관건은 이제 올해부터 GM도 나오고요. 포드도 그 전기 트럭을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GM 포드가 승용 모델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기아의 진짜 시험대는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부터입니다. 왜냐 이제 진짜 미국 기업들하고 이제 맞짱을 떠야 되거든요. 네. 거기서도 잘 팔 거냐. 그러니까 지금 2등한 건 좋은데 아직은 GM 포드는 많이 이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겨준다면 더욱더 모멘텀을 받겠죠. 왜냐면 일본은 지금 뒤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는 여러분들이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는지 그 데이터도 한번 보시고 어쨌든 지금 데이터는 굉장히 고무적이어서 저는 좀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 공급 부족이잖아요. 네. 이게 언제 개선될 거냐. 근데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최근에 자동차에 대해서 좀 의견이 조금 톤이 바뀌었어요. 긍정적으로 이제 볼 때가 됐다. 왜냐 지금 그동안 너무나 반도체 공급이 안 됐잖아요. 뭐 이유는 많죠.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갈 반도체를 IT 기기로 다 빼버린 거예요, 그때. 이게 차량용은 좀 수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왜 반대가 되냐면요. 일단 리오프닝을 하니까 IT 기기 수요가 좀 줄 수가 있어요. 이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차량용 쪽으로 이제 돌릴 여유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은 너무 빠듯했으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2분기에 그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그 회사들이 공장이 가동이 된대요. 증설했던 게. 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 지금보다 나아지겠죠. 점진적으로. 그래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은 좀 해결될 조짐이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좀 좋은 쪽으로 보는 의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인터넷 관련주는 많이 내려 있고 또 상대적으로 뭐 조선이나 또 정유주 이런 쪽은 좀 상당히 올랐지 네네. 않습니까? 지금 이런 쪽으로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 됐습니까? 장기로는 저는 하반기나 내년 보면 괜찮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고밸류 기업들에 대해서 할인을 많이 하고 또 네이버 인터넷 뭐 특히 그 카카오 같은 건 좀 약간 여론도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도 막 반토막 나 있고 한데 이 기업들의 성장성이 뭐 의심하기 좀 어려워요. 계속해서 독점 기업들이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하반기가 좀 좋은 타임으로 보는데 근데 투자 관점에선 이 논리에 동의를 하면 지금 들어가야죠. 하반기에 좋았을 걸 확인하고 들어간 것보다는 지금 내가 물리더라도 공포에 좀 맞설 필요는 저는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인터넷주는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하반기를 본다면 오히려 안 좋을 때가 기회가 아닌가. 근데 지금 바로는 못 가요. 갈 수는 없는 게 네이버나 카카오가 매출 성장은 나오는데 이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돼요. 왜냐하면 일단 인건비가 많습니다. 인건비가 카카오도 엄청 올라갔나 보더라고요. 이 개발하시는 분들 있죠, IT, 네. 소프트웨어. 개발비 인력에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또 인건비도 많이 올랐다 하대요. 그리고 마케팅비도 좀 많이 나가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비용 부담 때문에 카카오는 역성장할 수도 있어요. 이익은 매출은 43%나 증가하는데 이익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주가 가기는 어렵죠. 네. 거기에 고밸류 부담. 그래서 또 뭐 네이버 카카오가 언젠가 오르긴 하겠지만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꾸 좀 문매를 맞는 게 자회사 자꾸 상장시키려고 그래요. 네. 카카오 게임즈가 또 자회사 뭐 상장시킨다. 이 이슈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걸 좀 카카오가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 상반기까지는 좀 인터넷 쪽은 조금 어려운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하고 정유주 쪽 어떻습니까? 조선 정유주는 좀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좀 가격 부담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흥분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고 다만 조선 정유 두 개를 봤을 땐 저는 조선이 좀 낫다. 왜냐하면 정유는 유가 사이클에 따라서 막 급등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유는 상반기에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디젤 마진도 올라가고 고유가도 유지될 거고.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전쟁 끝나가지고 유가 레벨이 확 떨어지면 모멘텀 자체가 좀 줄어드니까 그래서 트레이딩 정도
하시면 좋겠고, 조선은 트레이딩보다는 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실적이 지금 LNG성 엄청 수주를 받는데 이 실적이 2년 후에 반영되잖아요. 이게 수주하고 나서 그 사이클을 보면요, 실적이 가장 좋아지는 시기가 2024년 아니면 5년입니다. 그때까지는 좀 열려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수준 계속 받을 거고, 그래서 조선주는 좀 오래 갈 것 같고, LNG뿐만 아니라 뭐 컨테이너선 모든 선종에서 다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고, 특히 최근에 초대형 LNG선 수주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3천억에 육박을 한다고 하는데 엄청나죠, 한 척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은 이걸 못 한대요, 지금. 네. LNG선을 중국도 해요. 근데 좀 사이즈가 작은 거 있죠. 예. 근데 이런 3천억에 육박하는 거는 한국만 거의 독점이네요. 독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국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림이니까 조선주는 좀 계속 좋게 보시고, 그 LNG와 관련된 또 그 기자재 업체들 있죠, 중소형주, 여기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 이번 주 증시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번 주에는 어쨌든 자동차, 그래도 대형주에서는 제일 먼저 지금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좀 시간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자동차 쪽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에서 의료기기 회사들 있잖아요. 여기도 좀 최근에 좀 빠지는데 뭐 수출 데이터나 실적 추정치들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의료기기와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에선 소재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좀 덜 오른 쪽이 장비주 같아요. 2차 전지에선 이번 주에는 한번 장비 업종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포스코홀딩스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물론 뭐 주가는 좀 부진하긴 하지만 비철금속이나 아까 파이프, 뭐 강관 쪽은 많이 갔는데 전통적인 철강은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철강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냐면, 일단 주가는 싼데 중국이 부양책을 쓰게 되면, 공격적으로 뭐 금리나 하게 되면 인프라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철강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수요가 좀 증가할 것 같아서 철강 업종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연벌리의 보고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이제 네. 폐지한다. 예. 그래서 월요일부터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밤에 뭐 늦게까지 마시고 뭐 술을 마시고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 자유가 돼 버렸습니다. 거리두기 제한이 이제 사실상 폐지돼 가지고 리오프닝이 되니까. 안 그래도 지난주에 좀 보고서 나온 거 중에 봄나들이 대면 보복 소비 탑 3라 그래 가지고 세 종목을 이제 꼽아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던데 괜찮아요. 이 기업들도 괜찮고,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원 애널리스트가 이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만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를 이제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좀 낮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일상 회복이 이제 진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엔데믹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시장 내에서도. 그래서 결국에 이런 엔데믹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미용. 예, 이제 마스크를 벗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예, 그래서 이 세 종목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파마 리서치, 두 번째가 인토로죠, 세 번째가 호전 실업인데,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그 파마 리서치는 스킨 부스터라고요,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이제 성분을 여기 주사를 놓는 거예요. 원래 필러라는 게 그 히알루론산,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걸 인공적으로 넣어가지고 여기 부풀게 하는 거예요. 탱탱하게 해주는 게 그게 필러인데, 여기 이 회사가 만드는 스킨 부스터는 그게 아니라 피부 환경 자체를 그냥 바꿔준대요. 이 안에 들어가서 네. 부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효능이 좀 좋지 않나, 그런 얘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인토로존은 뭐냐면 그 일회용 렌즈 있죠. 네. 그 젊은 분들 되게 많이 끼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안경을 쓰는데 렌즈 잘 못 껴가지고 그냥 안경 쓰는데, 이 MZ 세대 분들은 그 하루에 한 번씩 갈아 끼신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게 또 색깔 렌즈가 들어가가지고. 근데 리오프닝 하면 당연히 또 미용 쪽에도 그게 외출이 예, 늘어나니까. 외출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 회사가 또 일본 비중이 또 높아요. 아.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주가도 비싸지 않습니다. 퍼 14배 정도니까. 마지막으로 호전 실업, 이건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의류 OEM 회사예요. 아. 뭐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같은. 근데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노스페이스, 미국의 언더아머 이런 데 스포츠 의류 있죠. 네. 여기에 OEM을 해서 의류를 만들어 주는데, 얼마 전에 그 룰루레몬 있죠. 그 요가복, 미국의 유명한, 거기 수주를 또 받았나 봐요. 아. 그래서 그쪽으로 좀 수주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으니까, 결국 이 회사는 이제 미국 그 리오프닝 수혜주죠. 예. 그래서 이 세 개를 한번 여러분들이 꼭 사업 보고서나 이런 거 공부를 해보시고,
밸류는 싼지 점검하셔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보고서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 리스크 속에서 미국의 긴축과 중국의 봉쇄가 여전히 부담입니다. 하루 앞을 내다보기 힘든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뉴스와 또 정보 흐름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연불리의 비밀노트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연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